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동일입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개소를 해서 작년에 40주년을 보냈고, 원래는 서울 서초동에서 연구를 하다가 2016년에 이곳 혁신도시 원주로 이전해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혁신을 주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올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1991년에 지방의회는 먼저 부활이 됐습니다만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은 명실상부한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 지는 올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지방자치 30주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우리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했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광역자치단체가 17개, 합해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지방정부가 왜 필요하냐, 유능하고 효율적인 중앙정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전에 우리 국가의 주인은 관입니다. 정부기관. 그래서 관민 간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예요. 종속관계입니다. 근데 30년 전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지역의 주민이 이제 유권자가 되고 우리 손으로 대표를 뽑고 또 지방행정의 목적이 주민 만족 행정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제 고객으로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러한 주인이 됐고요.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기도 많고 혼란스러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행히 이 위기를 극복해서 오늘날 경제발전과 또 정치발전을 이루는데 지방자치가 기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일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시군구 구청장을 다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명권자가 탄핵이 되면 그로부터 임명받은 모든 단체장과 모든 임명직들은 다 같이 탄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뽑은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 또 그를 견제하는 지방의원들에 의한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지방정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방발전, 지역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큰 소요나 큰 갈등 없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정치 발전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돈도 좀 들고 또 다소 시끄럽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중앙정국이 혼란과 위기에 빠질 때 지방자치가 지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과는요, 내 삶의 방향, 미래, 내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지방은 그냥 결정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러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권과 관련된 우리 기본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또 꼭 필요한 이 지방자치가 3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의 탁월한 선택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여러 가지 위기, 혼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냈지만 지방자치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과
폐해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는 제도만 지방자치 제도를 갖추었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제도를 운영해낼 수 있는 권한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도만 갖추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제도조차도 획일적인 제도입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인구가 많든 적든 지방자치의 능력이 있든 없든 다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성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획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조차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권한이 없어요. 제도가 운영되려면 스스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 행정권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해내는 조직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재원의 문제를 스스로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치 재정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주민들은 여전히 무관심하거나 지방자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권한을 줘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품속에 자리 잡아서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를 주로 관에서 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 관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수행하면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분권이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그 결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달라.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지 관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민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가 잘 안 되고 있죠. 물론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제대로 된 주민자치,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금 243개 지방자치가 전부 자기 구역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못합니다. 그 자치단체마다 다 자기 기관을 따로 갖다 만들어야 되고 또 저마다 다른 축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와 비효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같이 공동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마다 따로따로 하니까 얼마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인근 자치단체 간에 또 인근 대도시와 특히 요즘에 우리 지방은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더더욱이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을 하고 서로 체류 인구를 늘리고 생활 인구를 늘려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은 교육과 치안과 소방과 복지 문제입니다. 우리 이게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가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자치는 교육 문제, 치안 문제, 소방 문제는 지방자치가 다루질 못해요.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 2021년에 도입을 했지만 무늬만 자치경찰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교육자치도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방교육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여름에는 재난사고가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 산불도 크게 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대처가 안 된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빠르게 현장 중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행정 따로 있고 산림청 따로 있고 소방청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서로 각각의 일을 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고 네트워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 문제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슬기롭게 대처를 못하는 한계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 하나는 지방선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4년마다 지금 8번의 선거를 했고 내년에도 또 지방선거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 지방선거를 이제 산무선거라고 해요. 세 가지가 없다. 첫째는 지방에 이슈가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의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최고의 기준은 중앙정치 이슈입니다. 정권을 안정시키느냐, 정권을 견제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때 정당이 개입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정당의 힘을 모아달라. 정당을 우리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이것만 강요하고 그거를 이슈화시켜가지고 선거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이슈가 없어요.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우리 지역민들의 복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슈화돼야 되는데 다 사라지고. 두 번째, 인물 검증을 안 해요. 그냥 정당에 공천받은 사람을 정당 본위로 투표를 한다. 뽑고 나서는 후회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자랑스러운 대표를 뽑지를 못하는 거지. 세 번째는 정책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후보들이. 공약은 내놨지만 그 공약이 제대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이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선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방선거 후에 지방자치를 잘하고 싶어도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지방자치의 DNA 구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A, B, C, D, E를 이야기했는데 지방자치는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제도적 자율성도 있어야 되고 권한의 자율성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의식의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식이 자치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치의식을 가져야 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담으로 내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자치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치의식은 권리의식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밸런시 선거입니다. 지방자치는 내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대표를 뽑아서 내 대신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거가 상당히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치루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맡겨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토록 중요한 선거를 우리는 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쟁입니다. 경쟁과 협력의 합성어예요. 지방자치는 경쟁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경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경쟁, 같은 시군구 간의 경쟁. 근데 경쟁을 하는데 목적은 뭐냐? 목적은 지역 발전하고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서로 권리를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잘 살게 해주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정책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을 잘해야 되죠. 근데 경쟁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갈등은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갈등을 잘 해결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 자체가 안 일어난 게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다만 그 갈등은 해결을 해서 합의를 이루고 또 다른 변화를 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분권이에요. 이게 분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권을 나누는 게 분권인데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분권 그리고 또 관에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민으로 넘겨야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관심도 갖고 신경도 쓰고 자기 부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정은 관에서 다 해놓고 너네들은 협조만 해라. 그걸 참여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많이 들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더 효율적이어야 돼요. 주민들의 적은 부담, 적은 세금으로 보다 질이 좋은 서비스, 보다 집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를 낭비적으로 하거나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지방자치는 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렇게 지방자치를 운영한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DNA, 이 5가지가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DNA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DNA에 잘 내재돼야 되고 또 30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평가를 해서 성과는 성과대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정리를 하고 문제점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도 올해 30주년을 맞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보신 바와 같이 슬로건이거든요. 올해 지방자치 30년에 개혁도 해야 되고 지금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되고 또 반드시 뿌리 내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 주민의 품속에
지역의 그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야 돼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동안에 한동안 개헌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 달랑 헌법에 있는 두 조항밖에 없어요. 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11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둔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자치권, 구체적인 우리가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자치권을 헌법에 보장을 해줘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위법을 만들어도 그거는 별로 실효가 없어요. 2003년에 프랑스가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조직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가치와 정신을 헌법 1조에 담아준 거죠. 지방자치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럴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또 위축되고 이런 것을 헌법에서 막아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의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제 언론 분야입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갖는 기본적인 생각이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체로 그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중앙 언론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앙 언론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무관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지방 언론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중앙 언론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 점유율을 잘 유지하려면 역설적으로 지방자치가 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앙 언론이 지방자치를 잘 안 다뤄줘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나마 중앙 언론에서 얻는 이 자료가 정보가 한계가 있고 또 상당히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언론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지방자치의 시각에서 지방자치 문제를 정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자치 역량이 있어야 되죠.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처럼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일반 주민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그 교육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 제가 이제 담당 교수의 일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방자치는 절대로 제도만 가지고 경험만 쌓는다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높이고 역량을 키우려면은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이제 뭐 이념적인 교육, 어떤 정치, 당리당략에 의한 교육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는데 외국의 지방자치의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 기후위기의 문제, AI 시대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다방면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도 주민들에 대한 교육,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중에 하나가 자치분권대학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는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결정하고 이게 우리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투자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대학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동행하기로 했으니까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지방자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가꾸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